주식 토론방에서 이런 댓글 가끔 보이죠? 여기서 말하는 주포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주식이 많이 올라간다? 20배, 30배, 40배, 50배 그러면은 내가 키우고 싶은 사람들에게 정보가 먼저 가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돈을 버는 거죠. 주포는 일명 주가 조작 세력이 기획자를 의미합니다. 이 세력은 보통 팀을 이루어 주가 조작을 하는데 주포 외에도 차트를 그리며 관리하는 화가, 주식 매수에 필요한 계좌를 모집하는 브로커 등 팀원들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주가 조작 타겟이 되는 회사, 즉 쉐를 고르고 이 회사의 호재, 즉 펄을 띄워 주가를 부양합니다. 그리고 주식 거래량을 늘려 주가를 끌어올리는 롤링 작업을 하죠. 때문에 주가가 급등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주포를 응원하는 댓글을 달기도 합니다. 비록 그것이 악마의 손길일지라도 말이죠. 하지만 쉽게 얻으면 쉽게 잃는 법. 오늘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엄청난 개미지옥을 만들어낸 사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전설로 통하는 이 사건은 루보 사태라고 불려집니다. 루보는 78년에 설립되어 경기도에서 자동차 베어링을 생산하던 중소기업이었는데요. 2006년 3, 4분기 기준 매출액은 54억 원, 영업이익은 2억 2천만 원이 적자를 기록해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기에는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회사의 주가는 2006년 10월 1일 기준 1,185원, 주식수는 990만 주 수준으로 거래량과 유통물량도 적고 발행 주식이 많지 않아 세력들이 주가를 조작하기에는 딱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리하여 루보는 세력들의 쉘이 되었죠. 그렇다면 세력의 주포는 누구였을까요? 그는 2002년 단군 이래 최악의 다단계 사건을 벌인 제휴그룹의 부회장 김씨였습니다. 당시 제휴그룹은 생활용품을 구매하면 가격의 250%를 수당으로 돌려준다고 주장하며 불법 다단계 사기를 저질렀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약 2조 원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했고 직간접적인 피해자 수는 무려 100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회장이 구속되자 부회장이었던 김씨는 새로운 먹잇감을 모색하게 되죠. 그때 그에게 솔깃한 제안이 하나 들어옵니다. 그의 형 김모씨가 주가 조작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만만해 보이던 루보가 그 타겟이 되었죠. 2006년 10월부터 그들은 세력을 구성하고 다른 세력과 연합해 루보 주식 매집을 시작합니다. 자금 조달은 세계의 상호저축은행을 활용했습니다. 세력들은 주식을 정말 조금씩 매집했는데요. 1185원에서 2000원까지 가는데 매일 2에서 5%씩만 꾸준히 올라갈 뿐이었죠. 그 기간 동안 상한가는 단 2번으로만 기록되었습니다. 그래도 느낌이 쎄했던 한국거래소는 루보의 조회 공시를 여러 번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그때마다 루보는 주가에 영향을 끼칠 만한 사건은 없다고 답해올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11월 1일 거래소가 조회 공시 요구를 거듭하자 루보는 최근 미끄럼 베어링 관련해서 특허를 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회사인 줄 알았던 세력은 이러한 호재 공시가 뜨자 한껏 들뜬 채 여기저기 뉴스를 내보내며 주가 부양에 힘을 줬죠.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주가가 좀처럼 오르지 않자 세력의 주포인 제휴 부회장은 벼랑 끝에 몰린 다단계 피해자들을 또 한 번 이용하기로 합니다. 그는 자신을 치켜 세워줄 역할이 김목사라고 불리는 사람과 함께 다단계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 설명회를 열었는데요. 하지만 한 번 사기를 당한 그들을 설득하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그가 직접 계좌 수익률을 보여주며 희망에 가득 찬 말을 쏟아붓자 피해를 회복하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그의 말에 속아 넘어갔죠.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있었으니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는 모두 자신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스마트폰으로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가 있어야 주식 거래를 할 수 있었죠. 이에 미심쩍은 회원들은 그 이유를 물어보았는데요. 하지만 그는 곧 뱀같은 혀를 놀려 회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는 이렇게 다단계 회원 3천여 명으로부터 1,100억 원의 자금을 유치하였고 회원들의 주식을 담보로 400억 원의 대출까지 받아 자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자금을 바탕으로 계속 루보의 주식을 통정거래해가며 주가를 올렸습니다. 통정거래란 거래 주체가 미리 입을 맞춘 뒤 정해진 시간과 가격에 특정 주식을 서로 사고 파는 행위인데요. 이렇게 통정거래가 계속되다 보면 해당 종목은 거래량이 증가하고 주가가 오르게 되죠. 회원들은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가 없어 매도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거래는 잘 통제되었고 이로 인해 시장에 물량이 부족해져 주가는 더욱
더욱 상승했습니다. 게다가 다단계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투자 설명회까지 열어 일반인들의 자금 또한 흘러들어오고 있었죠. 하지만 뜻밖의 악재가 생겼는데요. 주가가 급등하자 1월 26일 루보의 최대 주주인 김 회장과 대표이사 등 5명이 대량으로 매도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언론은 연이어 먹튀 논란을 부각시키는 기사를 쏟아냈고 주가는 연일 하락했습니다. 일부에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주가가 상승했고 내부자들이 고점에서 대량 매각한 점을 들어 주가 조작의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죠. 이런 상황은 누가 봐도 악재였지만 이상하게도 주식은 계속 올랐습니다. 개인들은 오히려 막차를 탈 최저점이라고 생각한 걸까요? 그 생각이 맞았는지 주가는 정말로 쭉쭉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세력들은 이때부터 일명 모찌 계좌라 불리는 차명 계좌를 만들었는데요. 그리고는 매도를 위해 갖고 있던 루보 주식을 이곳으로 이체시켰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10,000원을 넘어가자 서서히 차명 계좌의 주식들을 처분하기 시작했죠. 한 곳에서 하면 주가 조작이 금방 걸리기 때문에 세력들은 전국적으로 33개의 서버, 100여 개의 무선 모뎀을 활용해 HTS에서 주식 거래를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점조직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연계성 추적에 혼선을 줄 수 있었죠. 또한 한 번에 매도하면 작전이 드러나고 금과머니 표적이 되기 때문에 조금씩 팔아치우면서 119억 원 규모의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3월 13일에는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들이 지분 일부와 경영권을 양도했다는 공시가 발표되는데요. 바로 주식을 시장가의 반값인 주당 7,000원에 양도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최대 주주는 또한 3월 19일 회사 주식 50만 주를 주당 8,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죠. 보통 경영권까지 붙여 매각할 때는 프리미엄을 붙여 시세보다 높게 받는 게 일반적인데요. 하지만 일평균 거래량도 100만 주가량 되면서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 반값에 파니 언론들은 의아해했죠. 대주주 측이 주가 폭등 시기에 벌써 20% 이상의 지분을 팔아치웠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미들의 광기는 대단했습니다. 새로운 주인이 등장하자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겼는지 세력들의 주식을 모두 받아먹으면서 3월 23일 루보의 주가를 25,000원까지 올려놓았던 겁니다. 그렇게 주가는 계속 올라 4월 16일에는 1,185원이던 주식이 6개월 만에 43배인 51,400원까지 치솟았고 루보의 시가총액은 무려 5,200억 원이 되었죠. 당시 쟁쟁한 대기업이 시가총액만 해도 다음은 6,000억 원, 호텔 신라는 5,800억 원, 오뚜기는 3,400억 원이었는데요. 이에 반해 작은 제조업체가 특별한 호재도 없이 대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니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언론이 이미 투자 위험을 경고하며 우려를 표하고 있었죠. 그리고 역시나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고점을 찍은 4월 16일 장 마감 후 검찰에서 자동차 부품업체인 엘사를 지목하며 주가 조작 세력이 계좌를 가압류하였다는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 루보의 주식은 하한가로 개장해 하한가로 끝나는 일명 점하한가가 계속됐고 결국 폭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벼랑 끝에 내몰렸지만 주가 조작 세력들의 처벌은 가벼웠습니다. 주범에게는 고작 징역 7년형이 내려졌고 벌금 70억 원을 선고하고 30억 원을 몰수했습니다. 당시 현행법상 주가 조작으로 적발되면 부당이익금이 최대 3배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그렇게 부과된 판례가 거의 없고 벌금 하한선이 규정되지 않아서 다소 관대하게 선고되었죠. 때문에 주가 조작 세력들은 설령 처벌을 받더라도 유능한 변호사 군단을 꾸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설령 감옥에 가더라도 몇 년만 참고 출소하면 호화 생활을 누릴 수 있으니 남는 장사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주가 조작 대신 기업 사냥꾼의 무자본 M&A 등 수법들을 다양하게 써가며 개미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데요. 게다가 사기꾼들은 계속해서 사기를 치며 수많은 개미들과 기업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기에 가담하는 사람들을 회사의 임원으로 앉혀놓고 회사만 바꿔가며 지속적으로 사기를 저지르고 있죠.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인수자와 일부 임원들이 사기 전력이 있는지 도통 알 길이 없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홍콩, 싱가포르와 같은 금융선진국처럼 임원의 범죄 전력 공시가 의무화된다면 투자자들이 겪는 피해가 그나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밖에도 다양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겠죠.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